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은 미국 월가는 왜 버니 샌더스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 얘기인데요. 민주당 경선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 대선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전 세계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정치권이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올해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올해 경제 금융시장의 이슈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는 버니 샌더스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데요. 그러면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은 누구이고 과연 어떤 공약들을 표방하길래 그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버니 샌더스,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버몬트주의 상원 의원이고요. 1941년생이니까 80세예요. 굉장한 나이인데요. 그럼에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을 81년부터 89년까지 합니다. 91년부터는 하원 의원을 2007년까지 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버몬트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버몬트주가 어딘가? 보면요, 이 표시한 것처럼 미국 뉴욕의 북동부 쪽입니다. 뉴욕 위쪽에 바로 이제 몬트리올이나 오타와 쪽에 캐나다하고 가까운 국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가운데 시카고, 미시간호에 있는 시카고에서 다녔어요. 어쨌든 미국 북동부 사람이다. 이 북동부는 뉴욕이나 보스턴 이쪽이 사실은 소위 이제 진골들이 사는 데 아니에요. 미국도 그런 인물들이 사는 뼈대는 있는 그 동네 사람입니다. 버니 샌더스가요. 자, 샌더스 할배 얘기를 좀 하려면요. 우리가 2016년에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미 힐러리 클린턴은 강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이 돼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오바마한테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다음 주자로, 차기 주자로 강력한 인물이었죠. 이제 오바마가 8년을 하고 나서 2016년이 됐습니다. 역시나 민주당의 다음 대선 후보로 나왔고요. 그쪽 한편에 또 누가 있었냐면 주류에서는 조 바이든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 조 바이든이 근데 2015년에 불행한 일을 당해요. 아들이 갑자기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보 바이든이라고 전 델라웨어 주 법무총장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요절을 하자 충격을 받고 대선 준비 이런 거 할 여력이 없었고 2016년에 경선인데 15년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완전히 힐러리 여사의 독주 체제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비주류들이 비주류 진보 지정에서 대항마를 좀 물색을 했습니다. 대항마로 물색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 버니 샌더스가 아니고 엘리자베스 워런이었습니다. 당시. 지금도 엘리자베스 워런이 상당한 그 영향력을 얼마 전까지 행사했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밀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고사를 했고 그래서 버몬트 출신의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를 끌어들여서 오파를 냈습니다. 당내 비주류파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고요. 샌더스 의원은 당시 무소속이었다고 그래요. 정당에 소속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한다. 당령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당에만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신념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했겠죠. 근데 성향 자체는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무소속 의원이었고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급진적이고 개혁파인 인물입니다. 자, 다시 2016년에 민주당 경선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16년 2월 1일 아이오와에서 첫 번째 당원대회가 열렸는데 결과 클린턴이 701표를 받았고요. 샌더스가 697표를 받았습니다. 클린턴이 이기긴 했지만 다들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이 하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버니 샌더스가 누구냐? 이 인물이 갑자기 민주당원도 아닌 인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설쳐대니까요. 그러면서 젊은 층의 지지로 월가에서의 탐욕
이런 불평등 이런 걸 내세우면서 버니 샌더스가 기억하시죠? 4년 전 일인데요. 엄청나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 돌풍을 언제 잠재웠느냐? 3월 1일 슈퍼 화요일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부분 경선하면서 샌더스를 밀어냈습니다. 결국 경선에서는 대의원 의원수 4,000명 가운데 클린턴이 2,205명, 샌더스가 1,846명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자가 됐고요. 그렇지만 샌더스가 당시 2위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4년 전에 있다는 거지요. 근데 샌더스는 백인하고 청년층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대신에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유색인종들, 중년, 장년, 노년층에게는 좀 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고 힐러리한테 밀린 건데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이 있습니다. 지금도 초반의 상황에서는 지금 조 바이든이 불리했었는데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이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잖아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들은 오바마에 대한 향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 바이든이 유리해지는 형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면요. 2020년에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 2월 6일 날 처음으로 아이오와 코커스는 이제 당원 대회를 얘기합니다. 부티지지라는 듣보잡 인물이 이때 뛰어오르면서 1위가 됐습니다. 부티지지가 누구야? 2016년에 버니 샌더스가 누구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티지지가 떠올랐는데요. 부티지지가 근소한 차로 1위, 샌더스가 2위, 엘리자베스 워런도 강력했는데 3위로 밀렸고요. 조 바이든은 4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 바이든 할배가 맛이 갔구만. 다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이도 많고 그랬는데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2월 23일 날 3차 경선 네바다주에서 버니 샌더스가 압승을 하면서 이제 부티지지를 밀어냅니다. 돌풍에 그친 거죠. 샌더스가 1위로 올라오고 조 바이든이 2위로 따라 붙었는데 그때까지도 격차가 꽤 컸었는데요. 3월 4일 며칠 전이죠.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 정말 슈퍼하긴 합니다. 조 바이든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14개 주 가운데 10개 주를 싹쓸이를 하면서 조 바이든이 중도개혁파의 힘을 얻고 올라옵니다. 부티지지가 사퇴하면서 조 바이든을 지지를 했고요. 이 슈퍼화요일에 누가 나타나냐고 하면 그 유명한 돈 많은 블룸버그가 나타납니다. 억만장자 블룸버그 언론인이 나타나서 뛰어들었는데 이때부터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왔는데 존재감이 없었죠. 그러면서 결국 블룸버그도 물러나면서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죠. 엘리자베스 워런도 어제인가요? 바로 직전에 사퇴를 했는데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지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같은 개혁 성향 인물이기 때문에 샌더스를 밀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회피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경선은 2파전 양상입니다. 샌더스 대 바이든 대 샌더스인데요. 지금은 샌더스가 소폭 우위에 있고요. 조 바이든이 맹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전당대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여러 인물들의 상황이 나올수록 개인적으로 저는 조 바이든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대략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고요. 다만 지금이 이제 박빙이기 때문에 요게 가려지고 누가 승복 선언을 하려고 하면 한 5월 말 6월 초중순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바이든과 샌더스의 엎치락뒤치락 샌더스에 대한 경계감들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버니 샌더스가 도대체 이 샌더스라는 분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길래 이렇게 다들 돈 있는 분들은 떨고 있는 거냐. 이 버니 샌더스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부인인 제인 샌더스와 함께 나온 사진인데 Still fighting for you. 벌써 이 슬로건 자체가 세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정책들을 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사회주의 같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건데요. 홈페이지에 여기 또 좀 들어가 보면 버니 샌더스의 주요 공약들이 쭉 나옵니다. 화면이 조금 이제 날아가서 잘 안 보이셔서요. 화면에 있는 걸 제가 쭉쭉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표로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그린 뉴딜 정책,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분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그 다음에 사회 안전, 뭐 대학 교육, 그다음에 주택 문제, 하우징 문제, 그다음에 뭐 정의, 공정, 그다음에 메디컬 뎁, 의료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그다음에 fair banking for all, 모든 사람이 금융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텍스 얘기, 익스트림 웰스, 이제 엄청난 부자들에게 대해서 텍스를 물리겠다는 얘기, 요게 이제 월가가 긴장하고 있는 얘기이고요. 그 밖에도 보면 뭐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이라든지 여성의 인권, 텍스 인크리지 포 리치, 부자들을 위한 증세, 이런 얘기들이 job for all, 일자리 얘기,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요약을 좀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버니 샌더스의 주요 공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때 했다가 지금 바로 이제 정권이 바뀌자마자 트럼프가 뒤집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학자금 대출 탕감, 무상교육 하겠다. 사회복지, 교육 쪽의 공약들이고요. 환경 쪽에서 앞서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에너지 시스템을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2천만 개를 창출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위에 뭐 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데, 돈 많은 사람들이 월가에서 놀라는 얘기는 이거죠. 경제 분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법인세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고, 기업들의 이익이 세금 낮춰주는 것만큼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친기업 성향이라 그런데, 버니 샌더스 할배는 법인세 올리겠답니다. 21%에서 몇 퍼센트? 35%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35%로 법인세 왕창 걷겠다는 거고요. 최고 경영자, 임금하고 평 직원들하고 임금 차이가 큰 기업에게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가라는 거죠. 이제 상위 너무 돈 버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다는 얘기.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배당금과 자본이익 특별 세금 혜택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종료하겠다. 대형 은행 및 금융기관 해체하겠다. 세죠? 그러니까 이제 월가가 긴장하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 얘기 나올 때마다 혹시 샌더스가 조 바이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조 바이든이 다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월가가 이렇게 버니 샌더스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답이 좀 나오죠?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민주당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선의 그림들도 약간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은 과연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결국은 트럼프랑 붙을 텐데요. 본선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또 이슈인데, 그 얘기는 다음번 주제로 제가 좀 잡아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월가는 왜 버니 샌더스를 그렇게 싫어하는가, 미워하는가, 그리고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공약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